내가 만약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부터 구한 다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면 아직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내 존재에 대한 고민만 계속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와 과정 자체에서 내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벌써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십시오. 시작은 늘 두렵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식인들에게 만연한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임상적으로 정의하자면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이 만들어낸 그 훌륭한 작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날마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드라마 투르기 극작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400여 년 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 당신이 원하는 대로에 썼던 다음 몇 가지를 일컫는 문학 전문 용어입니다. 이 세상은 무대고 온갖 남녀는 배우이다. 각자 퇴장도 하고 등장도 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각자의 역을 한다. 이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인 척 해라. 진짜가 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이 문장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인 척 해라. 진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당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정말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진짜 그 사람으로 봐줄 때까지. 둘째,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척 해라. 진짜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두 가지 해석 모두 좋습니다. 현재 직업이 아니라 원하는 직업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앞으로 하길 원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중 뮤지션 패트 스미스가 쓴 Just Kid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뉴욕으로 온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티스트인 척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패티 스미스와 그녀의 친구,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완전히 보헤미안 집시풍으로 차려입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놀고 있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갔습니다. 관광객인 듯한 노부부가 패티 스미스 패거리를 얼빠진 듯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사진 좀 찍어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노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자 아이 됐어. 쟤들 그냥 애들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무대입니다. 창작 활동이란 건 어쩌면 연극과도 같습니다. 무대는 당신의 작업실, 책상 또는 노트북입니다. 무대 의상은
페인트가 잔뜩 묻은 작업복, 비즈니스 슈트이거나 머리에 쓰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자가 될 것입니다. 소품은 당신의 재료들, 도구들, 장비들일 겁니다. 대본은 흐르는 시간에 따라 쓰여집니다. 여기서 1시간, 또 저기서 1시간, 시간이 흐르면 뭐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 척 하십시오. 진짜가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문체나 어조를 타고나지 않습니다. 자궁 밖으로 나올 땐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는 각자가 우러러보는 히어로를 흉내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카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피란 표절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표절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신의 것인 양 조작하는 것이라면 카피는 역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 차를 분해하고 재조립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알파벳을 그대로 따라 써보면서 우리는 처음 쓰기를 배웠습니다. 음악가들은 음계 연습을 하며 악기 연주를 익힙니다. 화가들은 명작들을 따라 그리며 그림을 배웁니다. 비틀즈마저도 커버밴드, 즉 유명 밴드의 곡들을 그대로 흉내내어 연주하는 밴드로 시작했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버디 홀리, 리틀 리처드, 제리리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를 흠모하고 모방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는 다 그랬습니다. 맥카트니와 존 레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싱어송라이터들이지만 그들이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밴드들이 비틀즈와 똑같은 카피곡 리스트로 연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맥카트니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카피할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카피할지 정하십시오. 누구를 카피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게 영감을 주고 워너비가 되는 영웅들을 카피하면 되니까요. 작곡가 닉 로는 당신의 영웅이 만든 곡들을 다시 써보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영웅들 중 한 명에게서만 훔치지 말고 영웅들 모두에게서 훔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작가에게서 훔치면 표절이지만 여러 작가들에게서 훔치면 탐색이 된다고 작가 윌슨 미즈너는 말했습니다. 만화가 게리 펜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라면 세상은 당신을 제2의 누구누구라고 칭할 것이다. 하지만 수백 명을 베낀다면 세상은 당신을 오리지널로 떠받들 것이다. 무엇을 카피할 것인간 조금 어렵습니다. 스타일만 훔칠 게 아니라 스타일 너머의 생각들을 훔쳐야 합니다. 영웅들처럼 보여선 안 됩니다. 영웅들처럼 보아야 합니다. 영웅들을 카피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타일을 카피해보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작품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작품 자체를 표면적으로 흉내만 내고 만다면 그것은 그저 절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영웅을 흉내내기 단계에서 본받기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흉내내기는 그냥 카피하는 것이지만 본받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작이란 건 없어요.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가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동작들은 선배 영웅들의 비디오를 보고 훔쳐온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코비가 그 동작들을 훔쳐왔다 하더라도 완벽히 재현해낼 순 없었을 것입니다. 코비의 신체 조건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훔쳐온 동작들을 자신의 신체에 맞게 변형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코넌 오브라이언은 처음엔 선배 코미디언들을 본받기 위해 애쓰지만 그들에게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자니 카슨은 잭 베니처럼 되려 노력했지만 자니 카슨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레터맨은 자니 카슨을 무던히 모방했지만 결국 데이비드 레터맨이 되었습니다. 코넌 오브라이언은 데이비드 레터맨처럼 되고자 애썼지만 결국 코넌 오브라이언이 되었습니다. 코넌 오브라이언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꿈꿔온 롤 모델처럼 되는 것. 그것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존재감과 독창성을 갖게 된다. 휴, 다행입니다. 인간에겐 참 멋진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카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나의 영웅들과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들을 카피하십시오. 당신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못 미치는지 알아내십시오. 그들에게 못 미치는 점 중 당신을 그들과 구별되게 하는 점이 있는가요? 바로 그 점을 극대화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작품을 당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만들어낼 때 그들도 으쓱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 세상에 더해 주길 바랍니다.